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티어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LG, DB, 그 다음에 KCC, 삼성 이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율님이 1위 농구가 두 기자님 성을 따서 따온 건가요? 1년 넘게 봤는데 문득 궁금해졌네요.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죠. 행동대장. 네, 그래서 2류 간판입니다. 네, 아예 아닙니다. 전 뒤에서 네. 이제 서포트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냥 이르는 거 하는 게 좀 B급 어떤 감성,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불렀는데 많은 분들이 네. 너네 이류 같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 예상 틀리거나 이럴 때 이제 네. 제가 커뮤니티 반응, 저는 이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제 이렇게 그만해라 네. 이렇게 하시는데 네. 보면은 저희 틀리거나 이러면은 3류다 4류다. 이류다 깝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사랑하는 애청자님들이나 네.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도 봐주시는구나. 네. 근데 최용석, 박지혁, 박세영 따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짜증 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들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1위 농구는 이름으로 이제 굳이 티어는 2티어 농구고. 네. 그러면 이제 농구 인생은 몇 티어라고 아니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티어죠. 1티어. 우린 1티어다. 우리 제목만 그런 거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 구단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분 인생 이렇게 보시면 기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잔머리 잘 굴린 거죠. 예? 잔머리 굴린다. 예, 취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노가리 푸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물론 우리도 티어 특집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분 인생은 째바리가 안 돼요. 네, 째바리가 안 거기는. 된다. 네, 네. 네. 그 맨날 옛날 얘기만 하잖아. 최근 얘기 잘 모를 거예요, 걔들. 네. 그럼 그분 인생의 티어를 이제 나눈다면 몇 티어로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걔들은 티어 나눌 필요가 없어요. 평가가 안 돼요, 걔들은. 티어도 못 들어간다. 네. 아니, 걔들 취재를 안 한다니까요. 취재를 안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아마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아마 들어갑니까? 그분 인생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팬분들. 반박할 네. 수 있으면 해봐. 네, 좋습니다. 우리는 1티어, 그분 인생 티어가 없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부마레님이 안호식의 분석이 사진 다른 선수들에 반성하세요. 반성합니다. 제작진, 제작진 우리 1티어 합시다. 네. 이런 걸 해야 이제 네. 진짜 1티어인 거죠. 네, 네. 네, 사진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마레이님께서 역시 우리 네. 그 1위농구 그 청취자님들께서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한 이제 명언이 있죠. 진정한 인류는 힘들 때도 웃는 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딱 쓴소리 들어도 딱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이제 1티어 농구가 되기 위해서. 아니 계속 농담하는데 왜 자꾸 다큐를 해? 진짜. 저는 예, 다큐를 웃으라고 해요. 한 건데 네. 다큐였다면 네. 예, 저의 애드립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티시즘님께서 유 기자님 의견에 너무 동의하네요. 어떤 부분이? 네. K리그에서 용병 확대 문제로 해설위원부터 이렇게 공청회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K리그는 그렇게 하죠. 지금 공청회 네. 하고 있고 맞아요. KBL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들끼리 그렇죠. 의견 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느냐 문제 있습니다. 이게 네. 딱 이제 타이밍 묘했던 게 저희가 지난주 그 얘기하고 K리그가 그 외국 선수를 뭐 이제 국적 상관없이 4+1인가요? 그거 한다고 이제 전 현직 진짜 선수 지도자 해설위원들까지 모아서 공청회를 아예 크게 열어버리다. 그렇죠. 사실 예. 저희가 KBL에 바라는 게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좀 하시라고 진짜. 네. 왜 안 하세요, 진짜. 진짜. 네. 진짜 지겨워요 이게. 지겹다. 이런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지겨워요. 네, 좀 좋습니다. 하십시오. 좀 열어서 좀 하시고. 좀 진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렇죠.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요. 잔소리 들까봐. 그렇죠. 예,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다. 네. 이런 의견 수렴은. 그러니까 안에 무슨 뭐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제 가스공사 가드진 이대성, 벨란겔, 이원대, 뭐 이제 조상유, 우동현, 양준은 뭐 이렇게 있고요. 포워드 라인이 두텁습니다. 네. 차바이, 정효근, 전현우, 박지훈, 신승민, 그리고 빅맨진이 이제 이대현, 박봉진, 최주영, 그리고 유수운도의 할로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팀 1티어입니다. 이 팀 저도 1티어입니다. 네. 이 팀도 두꺼워요. 네, 두꺼워요. 프레임이 접니다. 예. 프레임이 이동환 기자보다는 예. 우리 그 오센의 우충환 기자 같아요. 우충원 선배님이요? 네. 네. 어떤 기자 프레임으로서는 최강이거든요. 그 친구가. 최강이시군요. 네, 그 친구가 최강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가스공사의 프레임도 로스 뎁스도 리그 최강이다. 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객관적 전력은 음. 제가 또 가스공사에 또 제가 넘어가나 이 마력에 네. 넘어가나 네. 지난 시즌에 어떤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네. 말아야지. 예. 제가 지난 시즌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가스공사 정규리그 일어났다가 그쵸.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드진이 너무 좋은데 이 공격 폭발력이 어떤 그 내실함 그러니까 어떤 견고함에 대한 어떤 약점을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농구가 과학인 게 이 내실 이 부분이 넘어서지 못했죠. 뭐 그렇죠. 부상 뭐 여파도 있었었고 니콜슨이 사실은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스공사를 요즘 이제 말로 하면 우디르급 태세 전환. 오디르급 태세전환. 예, 태세 전환 제대로 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시즌 가드지는 포인트를 두고 높이와 어떤 이제 이 어떤 포워드 라인의 불안 요소들이 있었고 네. 이게 정효근까지 다치면서 이게 확 무너졌는데 네. 그걸 이제 뼈저리 경험하고 확 바꿨다. 음. 가드진 물론 이제 이대성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단단해졌지만은 무게 중심이 이 포워드 라인이 뎁스에 있다. 빅맨진에. 그래서 지난 시즌 같으면은 포워드 한 명 다치면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한 명이 좀 이제 잔부상으로 예를 들어 빠져도 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선수 구성에서 태세 전환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동현 기자가 가스공사 제주도 전지훈련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좀 어땠습니까? 뭐 훈련 어. 엄청 세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원래 세게 해요 거기는. 네. 이제 제가 그 가스공사 이제 오전에 항상 그 하이킹 코스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코스 11km, 10km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 11km 코스를 1km 걷다가 힘들어서 저는 차에 탔습니다. 아하. 너무 힘들어요. 네. 딱 봐도 너무 힘들고 제가 이제 선수 이름 밝히지 않아서 모 선수와 이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너무 힘들다. 살면서 이런 건 처음 경험해요. 그 얘기할 수 있죠. 그 선수가 또 훈련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소화하고 정말 성실히 소화한 선수인데 너무 힘들다. 참고로 이적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쳐주죠. 이적생. 예, 이적생 중에 한 명이십니다. 이원대네요. 예. 이원대 선수 아닙니다. 그렇게 속어를 해버리면 안 되죠. 이원대 아닙니까? 네. 왜 얘기를 못해 이거? 우동현 선수. 우동현 선수랑 우동현. 예. 그 이제 가스공사 유튜브 보시면 제가 모래사장에서 선수들 같이 축구도 좀 했거든요. 예, 그 얘기했잖아요. 네, 예. 살찐 몸으로 뛰어다녔는데 이재범 기자와 함께.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우동현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동현 선수가 친절하게 얘기를 너무 힘들다고 네. 그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되게 훈련 강도가 높고 이번에 뭐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팀 차출로 빠진 이대성이나 벨랑겔 정도 제외하면 모두 정상적으로 다 소화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제 차바이 정의용은 전혀는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정효근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되게 많이 올라 있고 전효근 선수 진짜 터프하게 운동을 소화하고 있고 차바이 선수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정말 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작년 이맘때는 훈련장 문제 때문에 되게 다들 막 이제 분위기도 싱숭생숭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딱딱 정리가 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가스공사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작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저도 폭발력 믿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이번 시즌 되게 견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KT와 같은 어떤 수비형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대성 벨랑겔이 있고 뭐 정효군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큰 강점은 뭐냐면 왜 1티를 났냐면 결정적인 건 이제 유수은대와 머피 할로웨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가스공사의 문제점은 골 밑에였던 그 높이나 빅맨이 수비. 이대현 선수만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 이대현 선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대현 선수 잘하는데 뭔가 있었는데 이거를 은도에나 할로웨이가 들어와서 이대현과 뭔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팀의 골밑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약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대현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신장도 이제 아무래도 절대적인 신장이 조금 작은 편이기도 네, 하고 네. 지난 시즌 중에 허리나 이런 쪽에 좀 부상도 있고 그리고 정효근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과부하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은도에는 할로웨이가 옆에 있으면 사실 그런 면에서 과부하가 없죠.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은도의 같은 경우는 뭐 리바운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머피 할로웨이는
골밑에 어떤 지배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옵션인데 1옵션이야.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번에 또 2옵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로웨이를 그냥 1옵션을 데려온다 그러면 뭔가 폭발력이 떨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약간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옵션을 왔으면 그냥 1옵션급 2옵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녹스나 프리먼 2옵션으로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할로웨이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1옵션으로 봐도 되는 1.5옵션이에요. 정확히 네. 얘기하면 1옵션으로서 살짝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을 네. 거야. 이 정도인데 네. 2옵션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최강이죠. 최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은도애가 이제 지금 보면 리바운드에선 최고,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안 되면 할로웨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다 만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로테이션 폭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유동 감독님이 중요시하는 어떤 피지컬한 농구 압박 강하게 하고 이런 농구에 지금 그런 농구를 구사하기에 정말 적절한 어떤 로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대성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격에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어요. 양날의 검이고 뭐 올 시즌에 만약에 미드 점퍼를 어느 정도 한다. 그래서 슈팅의 어떤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 공수 겸장에서 리그 최고의 가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공격에서 기본적으로 슈팅 셀렉션 또 그런 센스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노출을 했었고 근데 수비 하나는 찐이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거기에 차바이까지 들어간다. 야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대성 선수가 가진 특유의 장점이 리더십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좀 선수들을 좀 아우르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리더십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예. 대표팀 지금 막판에 최준용, 이대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최준용 갔죠. 저는 리더십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스타일을 좀 이제 요건 다른 부분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런 국가대표에서는 좀 그 약점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그래도 프로 무대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린 선수 같이 자극시키고 같이 끌고 가는 좀 직접 본인이 이제 어떤 뭐랄까 자신의 어떤 훈련량으로 같이 끌고 가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지난 시즌을 보면은 지금 와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가스공사를 선수단 안에서 리더십이 무너진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차바이가 주장으로 선임이 됐고 차바이가 정말 좋은 어떤 리더 묵묵한 리더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떤 이제 뭐 두경민 선수, 니콜스 선수의 어떤 이제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선수단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좀 이상했어요. 예. 근데 이번 시즌은 차바이 이대성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이대성과 차바이가 다른 리더십 스타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가스공사 관계자의 말씀은 뭐냐면 이번 시즌 로스터 구성할 때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코트 밖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차바이보다 다 연차가 낮은 선수를 구성을 하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차바이와 이대성 확실한 리더십의 중심으로 가겠다. 이 어떤 선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때 라커룸 분위기, 팀 분위기도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네. 이동환 기자가 이제 이대성이 이제 리더십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부분에서 저는 동의는 못하겠지만 지난 시즌에 가스공사였던 그 라커룸 분위기, 뒤숭숭한 라커룸 분위기에 비하면 올 시즌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가드 포드 센터 한번 티어 나눠 볼까요? 저는 일단 가드 네. 저는 2티어입니다. 네. 저도 2티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대성은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KBL 레벨에서는 최고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벨랑겔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장 네. 벨랑겔이 이 선수가 아직 성장이 필요한 자원일지 아니면은 정말 국가대표급의 어떤 기량을 당장 KBL 레벨의 어떤 수비 압박 강도 앞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가드지는 아직은 2티어. 그리고 네. 이대성과 벨랑겔의 그 조화 문제 또는 볼 배분 문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원대가 지금 많이 좋아졌고 뭐 LG에서 이제 입증된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백업으로서 또는 뭐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을 때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2티어 그러니까 1티어를 놔주고 싶었는데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워드진 한번 볼게요. 포워드진 1티어입니다. 저는 2티어. 네, 2티어. 네. 왜냐하면 유도훈 감독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약점 중에 하나가 윙맨을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대현이나 정효군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차바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거의 그 2.5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는 워낙 이제 수비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부분이 있지만
과연 정효군이나 전현우나 이런 선수들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차라리 여기 박지훈이나 신승민 같이 수비가 좋은 선수들을 좀 더 만약에 전면에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 이 팀은 윙맨 자원의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럴 수 라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그래도 물량 공세가 충분히 가능하고 누가 나와도 물론 이제 스타일의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은 다른 팀의 어떤 포워드 라인에 밀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전 전현우가 지난 시즌에 건강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꽤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어떻게 보면 MIP를 이제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제 스텝업을 슈터로서 해냈거든요. 해냈는데 지난 시즌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전반기를 사실상 이제 되게 좀 안 좋게 보냈는데 저 이 선수가 건강했을 때 어떤 이제 오프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차바이는 사실은 지금은 사실 좀 수비형 선수로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사실 데뷔 초반부터 모습 보면 공격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낼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이제 활용 선수진의 폭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티어로 분류하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다. 이 정도 뎁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그 토탈로 봤을 때 정효군이 이제 코어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있는데 과연 정효군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하게 쓰이겠느냐? 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 윙맨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주 수비가 좋거나 아주 그 슈터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지 거기서 이제 토탈 패키지로 뭔가 어떤 선수가 왔을 때 그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KT에서 양홍석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최준영이나 뭐 최준영 안영준 또는 이제 문성곤 전성현 여기는 확실한 어떤 팀 그 롤이 있었잖아요. 롤이 있었고 굉장히 높았었는데 가스공사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2티어 정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진 한번 보면 네. 저는 여기 센터진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1티어라고 봐요. 네, 저도 외국 선수 때문에 사실 이대현 외에 어떤 국내 빅맨이 좀 약합니다. 오히려 네. 정효군이 좀 이제 빅맨으로서 뭔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 선수 은도의 할로웨이면 높이는 확실하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1티어로 놓겠습니다. 가스공사 1티어 개개인별로 봤을 때 1티어가 있나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 네. 전 그래도 이대성은 1티어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단점들을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너무 공격적인 성향대로,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좀 파생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국가대표 국제 무대 레벨로 갔을 때 이대성의 단점은 조금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부각이 되지 막상 KBL로 왔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이제 풀업 점퍼나 어떤 스코어링 능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대 가드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득점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대성은 여전히 1티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예.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네, 있으시다. 네. 네, 그러니까 시너지가 좋습니다. 안 나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계속 슈팅 셀렉션에서 음, 문제가 좀 있고 볼 핸들링이 기본적으로는 소요 시간 계속 길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에서 수비는 뭐 확실한 선수인데 공격에서 이 선수가 과연 강점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마진이 높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의문이고 네. 저는 운도회가 1티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는 지난 시즌과 로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네, 이제도 이관이 한상혁 가드진에 있고요. 그리고 포워드 라인에 이승우, 정희재, 서민수 그리고 구탕이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빅맨진에 김준일이 복귀를 할 예정이고 외국 선수진은 마레이는 그대로 있고 커닝햄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좋아진 부분은 일단 구탕이 들어왔다. 그렇죠. 포워드 라인에. 예. 그래서 LG 아킬레스건인 이제 윙맨 자원이 좀 보강이 됐다. 그다음에 이 옵션인 단테 커닝햄이 들어오면서 이 옵션이 상당히 내실이 있어졌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변환 그런 이제 버전의 변환이 좀 자유롭게 됐다. 그렇죠. 부분들인데 근데 저는 여전히 이제 4티어입니다. 네, 저는 4티어. 저는 3티어.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3티어는 저는 6강 경쟁권입니다. 네. 지금 LG가 지난 시즌에 그 7위 차지했던 6강 경쟁했던 전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탕이 오면서 최대 약점인데 윙라인의 플러스 커닝햄 그리고 김준일의 복귀 효과. 김준일 복귀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당연히.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걸 플러스라고 봤을 때는 3티어로 여전히 분류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저는 3티어에 놨습니다. 네. 네. 흔들린다.
예, 그렇죠. 내가 예. 왜 사티어 났지?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는 LG를 사. 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구단 배드를 봤을 때 이게 네. 9세 기존 로스터 유지, 배드의 기존 로스터 유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좋은 점은 기존 로스터가 유지되면서 지난 시즌에 어쨌든 이제 감독님이 바뀌었지만은 호흡을 맞춰본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변화 약간의 이제 어떤 백업 멤버에 따라서 변화만 좀 가는 거고, 그러니까 호흡적인 면에서 새로 맞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예, 네. 물론 색깔 차이는 좀 있겠지만 반대로 나쁜 점은 뭔가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플러스가 없다. 다른 팀들이 네. FA 대여 영입하거나 이러면서 확 어떤 업그레이드를 좀 했을 때 LG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거의 무브가 없었거든요. 이적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유의미한 성적을 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아, 맞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제가 붙일 말이 없네요. 네, 그렇죠. 진짜. 네. 네. 또 사티어는 놓고 봤는데 LG가 뭐 이제도 이관이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저 백코트 라인에서 괜찮고 구탕하고 이승우가 있으니까 이게 완벽한 약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레이의 커닝햄의 김준일이랑 예,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팀은 이 팀이 진짜 잘 되려면 이승우가 공격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돼요. 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뭔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잘해요 수비는. 근데 공격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슛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이제 단기간에 실전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차라리 저스틴 구탕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예 그냥 이승우가 공격이 잘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슈팅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아직 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그런 소식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구탕하고 이승우가 굉장히 좀 그 활발한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윙자원에서 어떤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도 이관이 마레이의 어떤 삼각편인데 여기에 조상현 감독의 그 모션 오펜스를 가미를 한다. 그 효율적으로 가미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봤을 때는 객관적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게 그 차이가 지난 시즌에 이렇게 봤을 때 젖잘사가 좀 한계가 보이는 젖잘사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젖잘사라든가 아니면은 6강에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는 좀 더 높아졌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그리고 커닝햄 활약에 따라서 포드라인 활용도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즌 뭐 컵대회나 이런 거 봤을 때 김준일 마레이는 그러니까 이 약간 이제 이 트윈타운은 약간 깝깝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간 네, 활용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준일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러스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실질적으로 모르겠다. 네, 네. 이게 그런 어떤 스페이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김준일하고 커닝햄하고 붙여야죠. 그렇죠. 네. 예, 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커닝햄이 어떤 이제 스트레치형 어떤 자원으로서 슈팅력이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마레이와 다른 어떤 부분을 풀어준다면 김준일과 커닝햄은 되게 괜찮은 핏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LG가 지난 시즌에 벤치가 거의 최약체였던 점을 생각하면은 네.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가드 포드 센터 간단하게 그럼 티어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가드는 전 그래도 2티어. 네, 저도 2티어라고 봅니다. 이제도 이관희는 공수 겸장은 맞다. 좋은 근데 선수들입니다. 초특급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아무래도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어떤 조합의 이슈는 계속 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고. 포드는 저는 4티어. 4티어. 네. 예. 저는 이승우 때문에 3티어. 예, 이승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센터진은 3티어. 저는 센터진은 4티어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했던 게 이관인 선수가 지난번에 우리 기자들 2년 전인가요? 네. 그때 이동환 기자가 대가리 치러 오겠다고 그러면서 네. 티어를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달러로 달러로 했죠. 건방지게? 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유동 기자가 4달러인가 5달러? 네, 거의 최고급으로. 아니요, 저 3달러인가 줬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리고 이재범 선배께서 이제 거의 최고. 예, 4달러.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유동 기자 3달러. 네. 저는 이제 물어보니까 달러로 매길 수가 없다. 그래, 0달러. 그러니까. 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소심해서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에야 드디어 왔네요.
이제 이가인 선수가 이러는 거 지켜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항상. 네, 네, 네. 혹시 만약 이번 방송 보시면은 네네. 저희 달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동환 기자 또 많이 이렇게 지명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네. 이간희 선수 몇 네. 티어입니까? 이가인 선수요. 네, 네. 해야지. 네. 네. 저는 수비력도 좋고, 네. 저는 2티어라고 봅니다. 야 그렇게 당해놓고 2티어를 준다고? 네, 저는 그래도 이간희 선수 그 열정 그리고 공격에서의 어떤 이제 에너지 레벨 이런 것도 저는 그래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2티어. 2티어라.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야투 효율만 좀 이제 반등을 좀 시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게 아니고 본능이죠. 그게 딱 코트에 나가면 뭔가 이제 넣어야 된다. 하이퍼가 되는 부분이 맞아. 있거든요. 맞아, 이제 좀 그 흥분을. 하이퍼를 컨트롤을 하게 되면 슈퍼스타급으로 가는 거고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뭔가 이제 불안하면 A급 선수로 남아 있는 건데 이간희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그 부분이 조금씩 진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네. 이간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달러로. 이간희 선수는. 3달러면 뭐 그렇게 전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간희라. 네. 이간희 선수 저는 2.5티어. 2.5티어다. 2.5티어.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이간희 선수 이간희 선수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고 공수 겸장이라는 매력이 있는 선수예요. 있는데 슈팅 셀렉션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근데 LG 조상현 감독도 정제된 농구를 갖다 원하거든요. 이간희가 거기에 좀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재도 선수는 2티어입니다. 네, 저도 이재도 선수 2티어. 저는 이승우 선수도 제가 이승우 선수 너무 좋아하나 봐요. 저는 2티어로 간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은. 저는 이승우 3티어. 3티어. 네, 좋습니다. 마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레이 2티어. 마레이 2티어. 저는 1티어입니다. 마레이는 그래도 1티어. 그 리바운드 하나만으로도. 제가 너무 고평가하나요? 저는 1.5인데 일단 굳이 나누자면 2티어. 좋습니다. 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두경민이 새로 합류를 했고요. 알바노도 합류를 했습니다. 박찬희, 이준희, 정호영 이렇게 있고요. 포드라인에 강상재, 윤호영, 최승우 그리고 빅맨진에 김종규가 있고 에르난데스, 프리머니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DB가 두경민 선수가 들어오고 이선 알바노 선수 들어오면서 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아니죠. 네. 알바노 들어오면서 지금 가드진이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강점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네, 그렇죠. 이거 가드진 지난 시즌 이맘때 DB 가드진에 대해서는 허웅 있다, 구심점 있지만은 뭔가 전체적으로 허웅 외에 뭔가 이제 구심점이 되어줄 가드가 없는 것 같다,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두경민, 알바노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저는 이제 이준희, 정호영이 좀 이제 0.5단계는 스텝업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저는 유망주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모르죠,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왜 가지냐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만약에 이준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를 보여줬다. 정호영이 그런 보여줬다. 또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있죠. 이준희 있고 정호영도 있는데 뭔가 더 나온다? 네. 이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너무 냉소적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인석 0.5단계라고 했죠. 한 단계는 진짜 확실한 스텝업이고, 그러니까 이준희는 지난 시즌 어떤 트레인전 상황에서 어떤 피지컬을 활용한 어떤 오펜스의 강점을 보였고, 정호영은 사실 아직도 수비에서 이제 뭐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공격력은 한 번씩 빛을 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제 정호영이 쉬는 시즌 한번 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좀 잡아준다.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완전 뭐 90점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경민, 알바노가 너무 확실하고 아직 그 정도 레벨까지 가지 못한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 저는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코트에서 펼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호영 같은 공격력 좋은데 어떤 그 신체 사이즈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비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구멍 많이 났고요. 이준희는 사이즈도 좋고 스피드도 좋은데 사실 뭐 헤지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밋밋해.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읽는 흐름 자체가 농구 그 경기를 읽는 흐름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단기간 안에 개선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 DB 팬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정현 그 오리온의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뭔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의 계산은 좀 나와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아직까지 저는 계산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리그컵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확 바뀌면 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전 좀 그렇다. 아직까지는 네, 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포워드 라인을 보면은 확실히 뭐 이제 불안 요소로도 꼽았는데 네.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최성국을 영입한 게 저는 좋은 부분이라 보는데 네. 이제 윤호영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노장이고 부상도 많아서 네. 사실 이제 예전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강상재를 이제 3, 4번 오가는 빅포워드로 쓴다고 봤을 때 한 명 정도 뭔가 좀 믿음직한 자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로테이션에서. 약해요. 예,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뭐 센터지는 김종규가 있는데 이제 백업이 좀 불안하고 음. 외국인 선수 좋습니다. 두안 에르난데스, 레나드 프리만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티어는 2, 이 티어. 네. 저도 이 티어라고 봅니다. 저 에르난데스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가 개인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두경민 알바노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합의 어떤 이슈는 계속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가드진에서 운영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폭발력이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난 시즌 가스공사랑 뭔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이 팀이.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상재, 김종규, 최승욱 이 포워드 라인에서 수비나 에너지 레벨, 활동량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주면 진짜 무서울 수 있는데 그게 좀 아니고 뭐 강상재, 김종규 지난 시즌과 비슷하고 최승욱도 그냥 전향이다. 그러면은 가드진도 좋고 외국 선수도 좋지만 뭔가 이 중심 포워드 라인 뼈대가 조금 약간 불안해서 1티어로 가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고 진짜 지난 시즌 가스공사처럼 이제 극단적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드 많고 윙맨 자원 많지는 않고 센터가 있긴 한데 김종규가 있긴 한데 김종규가 최근에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안 에르난데스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내실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 좋은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불안함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티어입니다. 네. 그리고 자 가드 포드 센터 이렇게 보면 저는 가드 같은 경우에는 2티어, 네. 포드는 3티어, 센터지는 1티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가드진은 알바노로 조금 이제 좋게 본다면 저는 그래도 2티어, 네, 2티어. 포워드 라인도 2티어. 네, 그리고 외국 선수진은 빅맨진은 1티어. 포드는 2티어라고요? 포워드 라인 3티어. 죄송합니다. 네. 포워드 라인 3티어. 그리고 빅맨진인 2티어.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그러면 선수로 이렇게 볼 때 자 두경민과 김종규는 몇 티어로 봐야 되나요? 정말 판단이 힘든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 시즌 두경민은 무릎 부상 여파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건강했을 때는 1티어다. 예, 저는 MVP를 탔던 선수니까 1티어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규는 2티어. 예. 2티어. 강상재도 2티어 정도로 봅니다. 네. 전 두경민도 2티어. 두경민도 2티어. 네. 네.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여준 게 없고 부상 이후에 지금 이 선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제 그 볼을 잡고 농구를 하는데 맞아요. 잘해요. 잘 하는데 과연 알바노하고 이제 시너지가 맞을까 이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에서는 살짝 좀 의문은 있어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두경민 중심으로 DB가 개편이 될 텐데 개편이 됐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놔줘야죠 1티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경민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변화가 많았던 팀입니다. 김지한, 허웅, 이진욱, 유병훈, 이근희, 박지현 이렇게 가드진에 있고요. 포워드 라인에 이승현을 포워드로 분류해서 파워포워드. 그래서 이제 이승현, 정창영, 전준범, 김상규, 그리고 빅맨진의 서정현, 박세진, 라거나, 타일러 데이비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KCC를 이렇게 보면 이제 허웅과 이승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그 로스터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고 여기에 지금 라거나 타일러 데이비스 뭐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고 타일러 데이비스 이제 무릎 부상 이슈가 있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티어로 볼 때는 저는 2티어. 저도 2티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KCC에 대해서 이제 우승 후보로 평가하는 시선도 많고 저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굳이 2티어로 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과 딱 대비를 했을 때 어쨌든 이정현, 송교창이 빠지고 어쨌든 허웅, 이승현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웅은 이정현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고 이정현이 왜냐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허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승현이 송교창이 이승현을 바뀐 것 당장 이번 시즌을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플러스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조심스럽게 만. 왜냐하면 송교창이 그만큼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2티어로 봐야 한다. 그래서 송교창이 오는 다음 시즌은 1티어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KCC가 이제 지지난 시즌 잘했을 때 보면 송교창이 이제 4번으로 뛰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트랜지션 속도감 이걸로 이제 사실은 이제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로 이제 리그를 이제 지배를 했던 건데 네. 이승현이 오면서 어쨌든 이 기동성은 약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승현은 속공에 참여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송교창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수비적 견고함이나 빅맨즈 안정성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손익을 또 봤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약간씩은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아직은 2티어. 예, 송교창 오면 0.5티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티어다. 예, 거의 그 정도. 송교창 오면 무조건 0.5티어, 0티어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1티어보다 더 높은 레벨로. 예, 맞아요. 저는 비슷한데 근데 이승현과 예를 들어서 라거나 또는 타일러 데이비스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골밑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네, 생각이 그쵸. 들고 또 기본적으로 골밑이 굉장히 탄탄한데 여기에 속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송교창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송교창이 있을 때는 이 팀이 이제 스몰 라인업 비슷하게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KCC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면 변형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가해지면서 어떤 무리함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승현과 라거나 이승현과 타일러 데이비스면 그냥 그대로 놓고 가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정규리그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승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골밑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봤을 때는 가드질이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KCC가 시너지 효과는 그런 식으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지한을 지금 뭐 메인볼 핸들링을 할 것인가 또는 허웅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둘이 같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한데. 그렇게 본다면 그 메인볼 핸들링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너지는 송교창이 있을 때보다 팀적 시너지는 이승현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KCC가 괜찮은데 근데 단 지금 이승현 호응이 들어온 첫 시즌이고 이승현이 지금 수술을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즌 초반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 또 타일러 데이비스 또 무릎 부상 문제, 라거나의 어떤 노세아 문제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2티어로 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데 약간의 이제 변수들이 있는 좀 팀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승현이 왔을 때 또 두드러진 이 선수의 스크리너로서의 능력이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팀을 엄청나게 살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 시즌 KCC가 이건 뭐 이정현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뭔가 스크리너가 없다. 송교창까지 빠지니까 스크리너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라거나가 스크린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라거나 체력적 과부하가 더 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승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KC 모션 오펜스를 살려주는 이 어떤 이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허웅이 이 전찬일 감독님이 쓰는 이 모션 오펜스 딱 맞는 핏이라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드 포드 센터로 나눠보면 저는 가드는 지금 KCC는 2티어. 저도 2티어입니다. 네, 그리고 포드진은 2티어. 저도 2티어입니다. 네. 그리고 센터진도 저는 센터진을 이승현은 포드로 나서 그런데 센터진은 저는 2티어. 네. 딱 그 정도? 센터진 진짜 고민돼. 왜냐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진짜 어떨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맞아요. 과감하게 1티어 놓겠습니다. 1티어. 센터진 1티어. 이승현은 지금 포드진으로 났잖아요. 그래도 1티어. 라거나 데이비스 20분씩 나와도 너무 무섭다. 건강하기만 하면 1티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이정현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드진으로 김시래, 이정현, 이동엽, 김현수 이렇게 있고요. 포드라인에 임동섭, 장민국, 이제 나바로가 네. 또 이제 합류를 했죠. 그리고 차민석, 강바일이 있고요. 센터진에 이원석, 조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는 이메뉴얼 테리, 마커스 데릭슨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4티어. 4티어. 네. 예, 저도 4티어입니다. 네. 예. 4티어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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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지난 시즌 대비해서 분명히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맞아요. 예,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는데 음흠. 결국에는 티어도 그렇고 그냥 성적 다 그냥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팀보다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삼성보다 분명히 좋은 팀인데 네. 근데 이제 다른 팀들 비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건 아직 좀 모르겠다. 저는 삼성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뭐 4티어 났지만 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음, 작년 재작년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뭐 확실한 그 변화라고 그러면 이정현인데 이정현은 이제 공수 마진을 갖다 따져봤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만 되지는 않는다 이 선수가. 근데 이제 윌리엄 나바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뭐 극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보다는 이 팀이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갖다 플러스로 좀 옮긴다면 이 팀은 작년 재작년만큼의 어떤 경기력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예, 좋은 부분이 보이죠. 예.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약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무기력한 팀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일단 김실의 이정현만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이제 나바로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 네. 포워드 라인에서. 왜냐하면 임동수, 장민국이 어떻게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선수들은 이제 그 클래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선수고 나바로가 이제 필리핀에서 뛰던 모습 보면은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 활동량을 긍정적으로 코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삼성 저희가 계속 약점 보 같은 그 에너지 레벨, 네. 터프함 이런 것들이 네. 자연스럽게 이동혁과 함께 보완을 시켜주면서 삼성의 팀 레벨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네. 같다. 그리고 이제 테리가 이 달리는 농구의 어떤 이제 핏으로 뭔가 또 해준다면은 삼성이 뭐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속공 득점이 최하위권입니다. 네. 거의 꼴찌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득점 생산이 된다면 이상민 감독님 최근에 항상 고민했던 70점 이상, 75점 이상은 넣어줘야 된다. 예,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이 다음 시즌 진짜 중요한 부분은 포드라인에서 또 수비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거의 되게 적었던 이 트랜지션 득점이 어느 정도로 좀 이제 늘어나느냐. 여기에 저는 좀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 삼성 수비. 삼성은 수비다. 무조건 수비. 그 수비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완전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윌리엄 나바로가 온 게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봐요. 분명히 3번 상대 에이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이메뉴얼 테리 같은 경우 이제 프레임은 좀 얇지만 기본적으로 높이는 엄청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기에 이제 이원석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이원석. 있다면 그래서 수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3, 4, 5번 수비는 제가 볼 땐 될 것 같은데 이제 1번, 2번 요 그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짜맞추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삼성이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8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드 포드 센터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가드는 2티어, 포드 4티어, 센터 3티어 전 이렇게 놓고 싶어요. 네, 저 이제 가드 2티어, 포워드 저도 4티어고 센터 저 4티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4티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개 구단 티어 분류를 아마 이렇게 놨을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이동환 기자하고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악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을 겁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괜찮아. 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지 네.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 예.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